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영어 기초영문법 미스터 생생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4일차입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대명사와 감탄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 대명사를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대명사가 할 수 있습니다.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 대명사가 앞에 나온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지 반드시 찾아봐야 합니다. 여기 대명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I, you, he, she, it, we, they, me, you, him 여러 가지 대명사가 있는데요. I는 나는 내가, you는 너는 내가. 여기서 나오는 him은 그에게 그를, his는 을. 여기 이쪽에 있는 부분을 바로 주격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이가가 붙어 있는 주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에게 을을이 붙어 있는 목적격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끝에 있는 이 대명사는 뭐뭐으라고 붙어 있는 소유격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us, 우리에게, 우리를, our, 우리의입니다. 그리고 they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물건이 여러 개 있으면 그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사람이 여럿이든지 물건이 여럿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they라고 말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단어의 종류를 요약하고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종류라고만 말씀드렸는데요. 단어의 생김새, 단어의 특징, 또는 어떤 종류의 단어냐, 또는 팔품사, 이러한 말들이 모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름을 가진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를 항상 하나로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에 관련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얼마나에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동사는 무엇 다로 끝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부사를 어떻게 관련된 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어떻게를 꾸며주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얼마나에 관련된 단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라는 단어의 종류가 있는데요. 전치사, 접속사는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감탄사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냥 발음이 나오는 대로 쓰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뭐 하하하, 뭐 호호호, 부르르르릉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보게 되면 그 단어가 어떤 종류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어떤 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귀여운, 멋진
멋진하고 단어의 끝에 니은 받침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사도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부사가 고민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다양한 종류의 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명사를 쉽게 구분할 수 있고 형용사를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동사를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사일까요? 이름 아니죠. 형용사일까요? 니은 받침이 없네요. 어떤 에 관련된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 다로 끝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무엇이에요? 어떤 종류의 단어입니까? 부사입니다. 부랴부랴, 명사 아니죠? 형용사 아니죠? 동사 아니죠? 부사입니다. 먹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같이 생겼죠. 근데 다로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동사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명사일까요? 명사 아니죠. 형용사일까요? 어떤 에 관련된 단어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단어도 부사입니다. 아시겠죠? 명사 아니고 형용사 아니고 동사 아니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종류의 단어라고요? 부사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어의 종류, 팔품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성분이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수식어. 과연 팔품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무엇이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 수식어는 무엇일까요? 이 둘 사이를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법을 더 공부해도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쌍꺼풀을 가지고 있고요. 키가 크고 영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멋진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데 쌍꺼풀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키가 커서 시간이 날 때 농구장에서 농구를 즐겨합니다. 영어를 잘해서 학원에 선생님의 일도 합니다. 집에서는 아들, 딸의 멋진 아빠입니다. 김영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의사가 되고 어떨 때는 농구 선수가 되고 어떤 때는 선생님이 되고 어떤 때는 아빠가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생김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의사가 되고 어떨 때는 농구 선수가 되고 어떨 때는 선생님이 되고 어떨 때는 아빠가 되는가요?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의사가 되고 농구장에서는 무엇이 됩니까? 농구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되고 집에서는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엇이라 그랬죠? 생김새라 그랬습니다. 생김새는 변하지 않는 특징이에요. 여기도 뭘 나타내요? 생김새를 나타냅니다.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뭐예요? 하는 일을 나타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문장의 성분이라는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직장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지듯이 여기에 있는 이 단어의 종류도 일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일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생김새를 가진 이 단어들이 문장에 따라서 주어 이를 하고 목적어 이를 하고 보어 이를 하고 서술어 수식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장의 성분이 있습니다. 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역할이라고도 합니다. 주어 일을 한다는 것은 은는 이가를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적어 일을 한다는 것은 을, 를, 에게를 붙이는 것을 말하고요. 보라는 것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을 말합니다. 서술어는 다로 마칩니다.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기 딸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바로 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딸기는 맛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딸기가 문장으로 들어왔죠. 그 말은 이제 이 명사가 문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요? 주어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영훈이가 집에서는 김영훈이라고 불립니까? 아니죠. 집에서는 아들, 딸의 아빠라고 불리지 김영훈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생김새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라는 명사가 문장에 들어왔을 때는 더 이상 명사라고 하지 않고 하는 일, 주어라고 불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주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철수는 딸기를 좋아한다. 이 딸기라는 명사가 이번에는 다른 일하는 장소에 왔어요. 다른 문장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을을 붙였죠. 바로 목적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명사, 대명사가 무슨 일도 한다고요? 목적어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명사, 대명사가 보어 일도 하는데요. 보어 일을 한다는 것은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대명사는 보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어를 보충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문장이 있습니다. She is a doctor. 그녀는 의사이다. 그녀는 뭐라고요? 의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doctor라는 명사가 이 she is a doctor라는 문장 속에 들어와서 그녀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로 쓰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형용사도 보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She is kind. 그녀는 어떻다고요? 그녀는 착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착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이 문장에 대해서 들어와서 그녀는이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She is a kind doctor. 여기 그녀는 어떻다고요? 그녀는 착한 의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보어일까요? 그녀는 착하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는 의사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의사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가 보어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착하는 무엇일까요? 이 착하는 문장에서 이 의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는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수식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형용사가 나왔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보호 일을 하는지 수식어 일을 하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명사를 꾸며줄 때는 수식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ute 다음에 girl 귀여운 소녀라는데 이 형용사가 이 명사 앞에서 이 명사를 꾸며주고 때문에 수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문장에 cute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명사가 없을 때는 그때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보면 됩니까? 보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형용사가 문장에 나왔을 때 어떻게 보호인지 수식어인지 구별할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자, 여기 또 부사가 있는데요. 부사는 문장에서 무슨 일만 하냐? 그냥 꾸며주는 수식어 일만 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동사는 무슨 일을 할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사가 무슨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수식어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서술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명사는 주어 일도 하고 목적 일도 합니다. 형용사는 보호 일도 하고 수식어 일도 합니다. 부사는 수식어 일을 하는데요. 수식어 일을 하는 단어는 형용사도 수식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동사만이 무슨 일을 해요? 서술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술어라고 하지 않고 동사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철수만이 의사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상호가 철수 일을 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상호가 바로 의사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만이 서술어 일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동사 일을 한다 이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아요? 서술어 일을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문장에서 이 동사라는 단어가 동사라는 단어가 문장에 들어왔을 때는 동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생김새보다 하는 일. 그런데 문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동사만이 서술어 일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해요? 동사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명사가 주어 일을 한다는 것과 형용사가 보호 일을 한다는 것과 이런 것과 헷갈리면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도록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어의 종류 팔품사가 있고요. 문장의 성분이 있습니다. 문장의 성분이라는 것은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일을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역할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여기 명사,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일을 할 수 있는데 은는 이가를 붙인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명사, 대명사에다가 을을 애개를 붙이면 목적어 일을 문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명사, 대명사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 일을 할 수 있고요. 형용사도 보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수식어 일을 하는데요. 형용사가 수식어 일을 한다는 것은 명사를 꾸며준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뒤에 명사가 나왔을 경우는 이것은 수식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만약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문장에서 보호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사는 수식어 일을 하고요. 동사는 서술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문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동사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만이 서술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이것을 외우시지 않으면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또 반대로도 외워야 합니다. 주어 일을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명사, 대명사. 목적어 일을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명사, 대명사. 보호 일을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형용사. 서술어 일을 하는 단어, 보호 일을 하는 단어는 형용사 또는 명사, 대명사. 서술어 일을 하는 단어는 동사. 수식어 일을 하는 단어는 형용사, 부사. 이것을 양쪽으로 완벽히 외우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문법을 통하여 공부할 때 더욱더 쉽게 빠르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문장의 성분, 단어의 종류와 문장의 성분에 대한 관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쉽게 따라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고 즐겁게 배웠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세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